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펩시코 투자, 백만장자 가는 길목인가 뭐 이런 제목의 분석인데요. 펩시코, 그러니까 PEP 주식이 최근에 좀 주춤했잖아요. 그래서 과연 지금이 장기적인 부를 쌓기 위한 매수 기회일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펩시코의 현재 상황과 잠재력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게 오늘 저희 목표고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펩시코 하면 보통 이제 펩시콜라 이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자료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하더라고요. 프리토레이 자회사 통해서 뭐 도리토스, 레이즈, 치토스 같은 스낵 브랜드들 있잖아요. 그거랑 퀘이커 오트밀까지 제품군이 정말 넓어요. 그래서 꾸준한 수익과 또 안정적인 배당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미국 배당 성장주죠. 네, 맞습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한 강점인데요. 이렇게 제품 포트폴리오가 넓다는 건 특정 분야의 소비가 좀 둔화되거나 트렌드가 바뀔 때 위험을 분산시켜준다는 거거든요. 단순히 음료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식품 분야에 걸쳐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기업이라고 봐야겠죠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게 최근 주가는 2023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% 가까이 하락했어요. 보통 고점 대비 20% 이상 떨어지면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진입한 거죠. 그리고 2025년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매출 자체는 2% 늘긴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장이 좀 제한적이고요. 특히 그 북미 지역 스낵이랑 음료 판매량이 줄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분석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. 여기가 좀 흥미로운데요. 네, 그쵸. 그 배경에는 역시 소비자들이 점점 더 건강한 식단을 선호하는 그런 큰 트렌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처럼 고칼로리, 탄산음료나 좀 짠 스낵류, 이런 소비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추세잖아요. 바로 이 점이 펩시코의 어떤 전통적인 사업 영역에 성장성 제약을 가할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. 이 소비 트렌드 변화, 이게 중요합니다. 아, 확실히 건강 트렌드는 무시 못할 요인이네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에서는 펩시코의 투자 매력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요. 바로 배당금.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야말로 펩시코의 가장 강력한 투자 매력 중 하나죠. 무려 52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당기조 기업이거든요. 현재 배당 수익률도 2025년 기준으로 보면 4% 내외로 동종 업계와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. 52년 연속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. 그쵸.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 덕분에 연평균 한 5에서 7% 정도 배당 인상이 가능했어요. 이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재투자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고요.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내려와 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성과 가격 매력 둘 다 잡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현재 주가 수준 자체에 대한 평가도 흥미로웠어요. 밸류에이션 측면인데 주가 수익 비율, PER이라고 하죠. 이게 지금 약 18배 수준이라고 분석은 지적해요. 이 PER이라는 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. 이게 지난 5년 평균치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할인된 구간에 있다, 이런 이야기죠. 심지어 2020년 팬데믹 때 공포매도 나왔던 시점이나 아니면 2019년 이전 수준과 비교해도 지금이 꽤 싸게 살 기회일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네, 물론 분석에서도 그 점은 언급하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투자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나누어서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. 하지만 시야를 좀 길게 가져가면 펩시코가 가진 그 제품 다각화, 또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, 그리고 이게 필수 소비재라는 특성 있잖아요. 거기다 재무 안정성도 뛰어나고요.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 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건강 트렌드 같은 외부 요인은 제약이지만 기업 자체가 또 워낙 크고 자원이 많으니까 유연하게 적응할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과연 회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네요. 그래서 이 분석의 결론은 지금이 장기 투자자, 특히 배당제 투자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 타당한 매수 시점일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.
이게 잘하면 향후 자산 증식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뉘앙스네요. 네, 뭐 백만장자라는 표현은 약간은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분석의 핵심 요지는 그거죠. 현재 이 주가 하락이 오히려 위험 대비 수용률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우량주를 편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쩌면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시각인 거죠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펩시코는 단기적인 성장 둔화 문제라든지 또 소비 트렌드 변화 같은 그런 도전 과제들을 분명히 안고 있어요.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, 또 꾸준한 배당이라는 매력, 그리고 현재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기회 요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. 맞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. 앞으로 펩시코 같은 이런 거대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 트렌드 변화에 단순히 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어쩌면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. 단순히 가격 조정이나 기존 제품 약간 바꾸는 거 말고 정말 새로운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지, 그것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과연 어떤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네요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분석 내용을 같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